안녕하세요. 심쌤입니다. 6단원 순열과 조합에서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인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를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생각 열기를 봐주세요. 어느 야외 공연에서 관객들의 신청곡을 받아 그중 두 곡을 연주하려고 한다. A, B, C, D 네 곡의 신청곡이 들어왔다고 할 때 연주할 두 곡을 택하여 연주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네 곡의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 곡을 선택해서 연주 순서를 정하려는 문제입니다. 두 곡을 선택을 해서 순서를 정해야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곡은 A, B, C, D 중에 한 곡이 되겠죠.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연주곡으로 B 또는 C 또는 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주곡으로 A를 선택한 경우에 두 번째 선택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렇죠. A는 첫 번째 곡으로 선택을 했으니 두 번째 곡으로는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D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B라는 곡을 선택을 한 경우에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가 됩니다. A, C, D.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C를 선택을 했을 때 두 번째 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곡은 A, B, D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에 D라는 곡을 연주를 하게 된다면 두 번째 곡으로는 A, B, C 중에 한 곡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첫 번째 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고요. 그 경우 각각당 몇 가지씩이 있어요? 3가지씩을 생각할 수 있었죠.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곱의 법칙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4가지 경우 각각당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가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생각 열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을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P, 앞글자 P를 따서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N, P, R 이렇게요. 여기서 아까 N은 뭐라 그랬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 즉 순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에요. 이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R이라는 값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 이것을 바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순열, 그 순열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지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을 기호로 npr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순열, 뭐라 그랬었죠? 순서 있는 배열이라 그랬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r이라는 값은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r개를 택하는 거니까 0보다는 큰 수로, 그리고 주어진 수가, 개수가 서로 다른 n개니까 n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고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개를 순서 있게 배열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릿수가 r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자리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네, 여기는 r번째가 되겠죠.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네, 자릿수가 r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전체 주어진 게 서로 다른 n개거든요. 그럼 n개 중에 한 가지 오면 되겠어요. 두 번째에서는 앞자리 첫 번째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n-1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n가지 올 수 있는 경우 각각당 두 번째에 n-1가지가 되니까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때는 곱의 법칙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다시 또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들을 빼면 두 개를 빼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를 빼면 n-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오고 그 오는 것들 경우 각각당이기 때문에 네, 곱의 법칙을 써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r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r번째에서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n가지, 두 번째 자리에서는 n에서 1을 뺐고요. 첫 번째 온 거 하나 뺀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놓은 거, 네, 선택했던 거 두 개를 빼서 2를 뺐어요. 그렇다면 r번째 자리에는 n에서 뭐를 빼야 될까요? n에서. 그렇죠. r을 빼는 게 아니라 r-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n-r 플러스 1이 되죠. 바로 이것을 NP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PR이라는 이 순열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마지막이 바로 n-r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아이고. 자, 그러면 실제 순열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장, 부회장을 1명씩 뽑는다 그랬죠? 그러면 회장으로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회원이 5명이니까 5명 중 1명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 각각당 부회장은 회장에서 선택된 사람을 제외한 4명 중에 1명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인데 이 의미가 이렇다고요. 5명 중에 순서 있게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바로 20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NPR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합니다. 자, 어디까지요? 네, N-R 플러스 1까지요. 즉, 요 개수가 몇 개라고요? N, N-1, N-2, N-R 플러스 1 이게 몇 개라고요? N개라고요. 요게 아니 N개가 아니라 R개라고요. 네, R개.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로 1번 6P4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n일 때 n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가 서로 다른 6개가 있으니까 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6가지, 그 다음 하나 빼니까 5가지, 그 다음 하나 빼니까 4가지인데 네, 몇 개 나열해야 돼요? 여기를 네, 4개. 여기가 4개 나열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요? 3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360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 3이라는 수는 6에서 4를 빼서 n에서 r을 빼서 더하기 1한 바로 3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할게요. 두 번째 7P3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7 하나 줄여서 6 근데 이런 게 몇 개? 이런 게 몇 개? 네, 3개. 그래서 여기 7, 6, 5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알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5는 7 빼기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또 해볼게요. 3번. 5P1 서로 다른 5개에서 한 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니까 5. 그런데 한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가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자, 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서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여기 순열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열에 관련된 문제는 순열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배열하는 데 있어서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회장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은 9명 중에 1명입니다. 그 경우 각각당 부회장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은 회장으로 뽑힌 사람 1명을 뺀 8명 중에 1명이겠죠. 그 경우 각각당 총무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은 회장, 부회장에서 선택된 2명을 뺀 7명 중에 1명으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9, P, 3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순서 있게 줄 세운다. 순서가 부여된 배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504 이렇게 50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 이걸 어떻게 나타냈죠? NPR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R이 뭐가 되는 거죠? N개를 모두 택하니까 N이 되겠죠. 네. 앞에서 자, NPR은 N 곱하기 하나 줄인 거 곱하기 또 하나 줄인 거 곱하기 해서 네, N-R 플러스 1이었어요. 즉, 요 개수가 몇 개라고요?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한 거니까 이게 R개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NPN,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N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씩 줄이고 또 줄여서 쭉 곱할 건데 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 2, 1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우변에 있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읽을 때는 뭐 n의 계승 또는 네,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줍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n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라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순열의 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인 수를 쭉 곱해서 3, 2, 1까지 쭉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순열의 수로 어떤 걸 했었죠? 네, NPR은 여기서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라고요. 자, 요걸 앞에서 했고요. 요거와 이어서 조금 앞에서 n 팩토리얼 했었죠. 그것과 연결 지어서 npr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npn,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모두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 팩토리얼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를 설명을 할게요. 왜 이렇게 계산을, 식을 나타낼 수 있는지. 자, 일단, 요것을 먼저 나타낼 때, 자, NPR, 여기서 R값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은 것으로 일단 제한을 두겠습니다. 자,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분자 분모에 같은 식을 곱해서 네, 계승으로 나타내 볼게요.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에다 무엇을 곱해야 될까요? 이 뒷부분을. 네, 방금 앞에 여기 n-r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1을 더 빼서 n-r,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n-r에서 하나를 또 빼죠? 이렇게 해서 3, 2, 1까지
이렇게 곱하면 분자가 뭐가 되겠어요?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에 곱한 것을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야 식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나요?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했어요. 그러면 n-r 팩토리얼이 되죠. 자, 지금 r은 뭐라고 했었죠?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에서 자, r이 n일 때 r이 n일 때에도 지금 방금 구한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립하도록 하려면 정의될 값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r 자리에 자, n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 방금 여기 구한 식 그대로 성립하게 하려면 우리가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근데 우리 앞에서 npn은 뭐라 그랬죠? 네, 이거 n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같아지려면 0 팩토리얼을 얼마로 정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1로 정의를 해야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합니다. 자, 요번에는 r이 0일 때 r이 0일 때 마찬가지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자, 볼게요. r 자리 0 대입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잠깐만. 자, 무슨 얘기냐면 r 자리에 0을 대입하고요. 이걸 다시 써보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즉 이게 r이 0일 때에도 이 식 성립한다라고 하려면 성립하도록 하려면 np 제로 값을 뭐로 정의해야 되겠어요? np 제로 값을 1로 정의해야 이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np 제로를 1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0 팩토리얼 1로 정의했고요. np0 1로 정의했습니다. 요거는 정의한 거예요. 네, 정의한 거고요. 그러면 r이 n일 때, r이 0일 때에도 지금 여기 우리 구한 거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에 아까 r 값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0일 때와 n일 때 성립하도록 지금 정의를 해주고 나면 범위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r 값은 0, n까지도 포함해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까지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표시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np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고요.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r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r이 0일 때와 r이 n일 때에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값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0 팩토리얼 1로 정의하고요. 또 하나는 np0 1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앞에서 정리한 순열의 수를 이용을 해서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61쪽의 문제 3번입니다. 자, 9p6의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npr은 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걸 기억을 하면서 1번 한번 볼게요. 9p6은 네, 9에서 6을 뺀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그래서 3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요게 네모에 들어갈 값이었어요. 그럼 3 팩토리얼은 얼마죠? 네, 3, 2, 1. 네, 그 6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 주어진 게 네모 팩토리얼이니까 바로 3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보니 11p 네모는 자, 7 팩토리얼 분의 11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11 빼기 네모 팩토리얼 분의 11 팩토리얼. 바로 그렇죠. 7과 11 마이너스 네모가 같은 값이니까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어느 미술관에서 서로 다른 회화작품 5점을 전시하려고 한다. 자, 서로 다른 회화작품 5점 모두를 전시합니다. 5점의 회화작품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5점이 있는데 작품 5점 모두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바로 5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20까지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학력평가 문제예요.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짝수가 되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12 팩토리얼이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네, 남학생의 자리를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남학생이 12명이거든요. 그러면 남학생 12명이 오는데 이웃할 때 이웃한 학생의 수가 짝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둘 또는 넷 또는 여섯 또는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학생이. 그러면 우리는 남학생 12명을 네,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12명 모두를 선택해서 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12 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그 경우 각각당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의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학생은 어느 자리에 올 수가 있겠어요? 네, 맨 앞자리 남학생 둘, 그 사이 자리에 네, 그 자리 중에 네, 두 자리를 선택해서 올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자리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7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네,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7P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학생 2명이 A, B라는 여학생 2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B가 온다면 남학생은 2명 이웃하고 있고 여기선 4명 이웃하고 있고 여기서는 6명 이렇게 이웃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여학생 2명의 지금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7개의 자리 V표로 한 이 7개의 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거기에 순서 있게 여학생을 배치시키면 되니까 7P2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P2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7P2는 7 곱하기 6이 되니까 바로 찾는 n의 값은 42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복습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순열의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